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관련 SNS 글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 됐는데 야권이 이를 외교 참사라고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은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리셨어요.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을 엎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게시글을 올리셨습니다. 김성렬 최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신다고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뭐 새벽에 일어나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실 때 이제 트위터는 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아니, 자정 넘어가지고 이런 거 올리시고 아침 7시부터 이런 거 올리시고 네. 과연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란에 묶여 있는 네. 지금 우리 선박들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꿈보다 해석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그럴 거라면 2년 전 영상을 왜 가져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내고 있던 사람의 트위터예요. 맞아요. 그럼 개인의 트위터를 한 국가의 정상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이런 큰 나라의 정상이 그걸 옮겨다가 네. 자신의 X에다 쓴다는 거. 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적으로 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인전이다. 네. 그러면 이 명인전에 왜 이런 악수를 두시냐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더 이상 크게 부풀리지 마십시오. 알겠으니까. 이준석 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 올린 거 있어요. 우리 제작진 한번 그거 좀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SNS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이 최근 상황이 아니라 2년 전 것이고,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스마트폰 새로 고침 올리면서 분기탱천하지 마시고 주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마지막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왕의 대변을 매화라 불렀던 건 진짜 향기가 나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 이준석 대표가 정말 참 이런 거 이렇게 글 올릴 때 보면 참 발군이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 변기를 매화틀이라고 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걸 매화라고 해서 매화틀이라고 한지는 몰랐는데. 아 진짜요? 매화라고. 그걸 매화라고 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갑자기 광해가 생각나서 영화가 광해에 보면 이 매화틀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매화틀까지만 알았어요. 예. 자 일단 대통령이 뭐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적절한 예를 찾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 2년 전 영상이고 사실관계도 다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죠? 그냥 그 영상을 지운 걸로 저는 알고 네. 다른 것보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유대인 학살.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로 유대인 학살을 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은 그런 예에 들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바둑도 모르고 오목만 두는 사람이 됐고 뭐 국익을 뭐 앞세우지 않고 매국노가 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네. 대통령 핸드폰 뺏어야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충분히 그 보좌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조차 방송에 나와서 바둑 오목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 대변인이 자꾸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데 네. 춘추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왜 특정 방송이 자꾸 나와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그러죠? 정치하려고 그러나? 아니, 14개 되니까 보궐선거 있으니까 나가려고 그러나요? 이준석 대표의 훈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채고. 이준석 대표는 저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이해가 가게끔 저런 것들을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면은 이제 뭐 버릇이 없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근데 상황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네.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도대체 얻어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어요. 음. 왜 싸움에 지금 와서 끼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변명으로 자꾸 이거를 감싸고 할 때마다 오히려 네. 일은 점점 더 커진다. 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서서 뭐 개정을 좀 뺏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제 보좌진을 해봤잖아요. 네. 예, 보좌진 오래 해봤잖아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그립감이 센 의원님들이 계세요. 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고 네,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네. 그러면은 보좌진이 가서 얘기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 그런데도 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수석 보좌관할 때 그런 일을 해서 네. 의원님한테 맨날 혼나고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네. 다른 보좌관들 들으면 안 되니까 문 닫고 네. 네.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선거라는 하라고 게 하는 거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의원님이 말한 대로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라는 고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자기 일대로 하십시오.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리거나 비판하는 걸 별로 이렇게 용인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봤을 때. 원래 충신이 빨리 죽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예. 강유정 대변인 나와서 얘기하는 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예. 그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음. 뭐 정우성이 나올 수 있고 음. 뭐 다른 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대변인 특정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네. 심기가 어떠냐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맞느냐 네.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얘가 똑같아요. 바둑, 오목, 네. 그 다음에 뭐 언제 통잠을 처음 잤다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대변인은 오래 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이번 진짜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 이번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윤석열 대통령 때 바이든 날리면 생각나요. 솔직한 말로. 저 갈래. 저는 페북에다가 이건 이렇게 가면 네. 민주당판 바이든 날리면이다. 아 진짜 아니, 맞아요. 네. 아니 진짜 김성열 최고가 올린 저는 페이스북이 맞다고 생각해. 아 그냥 미안하다, 네. 잘못했다. 네. 진짜 우리 그 영화의 대사였잖아요. 그럼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무조건 실수로도 안 하는 존재여야 된다. 무오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그게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니 잘못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알겠는데 내가 인용을 좀 잘못했다. 이건 나는 이게 진짜 이번에 있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잘못 알고 그렇지. 한 거다라고 아니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 좀 뭐하면 그냥 대통령일 수 있는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예. 근데 이거 무작정 아니 왜 내가 이런 내 뜻을 왜 오해하고 이걸 비판해라고 계속 대통령께서 역정을 내시는 게 그리고 저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오목 도는 사람은 모르는 바둑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에 지금 특사 보낸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이란과의 협상을 이란과의 관계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에서 그런 바둑도 있나? 이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얼마나 하더라고요. 깊은지 한번 봅시다. 예. 정말 깊은 뜻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 큰 그림을 도무지 잘 안 보여서 저희 같은 범부들은 이야기. 그러니까요. 우리는 네. 저 바둑을 이해 못해. 가문해가지고 우리는 알각이야. 우리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논란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만했으면 되는데 이 논란이 이제 천준호 의원도 가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엔 결의안을 기권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근데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와 정부의 공식 대응이 서로 엇갈리는 거 아니냐. 아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 가자지구 인권 문제에 대해 기권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또 천준호 의원도 여기에 오늘 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아니 또 전후 맥락 없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떼가지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여기 또 제가 소개까지 시키게 될게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을 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의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의 입장 등을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부의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시니까 민정 천준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결의안 기권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맥락 고려가 없이 얘기한 거다. 저게 맥락을 어떻게 갖다 대야 되나? 모르겠어요. 천준호 의원 결의안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기권하냐에 대해서는 색깔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알잖아요. 우리 신호등 색깔처럼 네.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네. 딱 나오는 건데 우리 신호등 볼 때 맥락을 고려해요?
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저러는 거고 더 얘기하면은 과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 때 무슨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큰 나라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뭐 중국, 대만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얘기 왜 안 해요? 이거는 뭐 신호등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뭐 거기에도 우리가 맥락을 얘기해야 되나요? 남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그 맥락을 파악한 결과 니들은 바둑을 몰라. 네. 뭐 이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비판마다 마땅하고 이 많이 그 실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밤에 보다가 좀 잘못 인용했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 투표 다시 하면은 저거에 뭐라고 투표할 겁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요 유엔 인권 인사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유엔 인권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가자지구. 그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티베트, 위구르, 신장 거기 지역이에요. 그게 두 번째 거예요. 미얀마가 이제 3번째 정도 되는데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활말하는 나라가 되겠다. 인권을 얘기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셰시아가 있잖아. 예? 아 그렇다면 그게 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할 말 하는 건 할 수 있죠. 저희 트럼프야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근데 국제 외교 무대는 정말 냉혹한 현실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 얘기 못하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갑자기 저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얻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트럼프도 교황 공격한 그 그림 올린 트윗 있잖아요. 야, 예수. 그 내렸대. 아, 그렇죠. 그걸 내렸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냥 조용히 그리고 무슨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위성락 안보실장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서 거듭 만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도 지금 그래요? 전해지고 있고 안보실장 바뀌나? 안 그래도 공격받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안에서 뭐 동맹파와 자주파에서 동맹파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 외교 라인과 충분한 조율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또 저는 어저께 되게 기사 중에 좀 약간 좀 어이가 없었던 기사가 마치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조금 언행을 비판하는 쪽을 두고 뭐 이스라엘 뭐 국민의힘은 이스라엘 대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을 대변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 유대인 사회가 갖고 있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유대인이. 그렇죠. 우리 뭐 80억 넘잖아요 전세. 네. 근데 합쳐 한 1,600만 명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 한 900만. 네.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위상과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힘, 특히 금융, 음. 정치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큰 사위가 제라드 쿠슈너는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협상하는데도 뭐 사위인데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미국은 그게 되는 네. 나라고.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의 최초의 유대인 대통령이 트럼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트럼프는 유대인이 아닌데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 혈통이. 네. 근데도 유대인과의 관계가 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와의 그렇죠. 관계가 좋아서 지금 전쟁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인 거를 보잔 말이에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과 홀로코스트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맥락 없이 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를 직접적으로 할까요? 말로는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했어. 자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도 우리는 찜찜하잖아. 네. 여기서 끝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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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97년에 IMF 구제금융 사태 났을 때 네.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거 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고 국민의힘 보고 이스라엘 대변하냐고 얘기하는 거냐고. 네. 이스라엘 대변인하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아마 그 얘기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소위 말하는 이제 오른쪽에 치우치신 분들이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다녀요. 그러시죠. 아마 그걸 연관 지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기독교 생각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생각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맥락 없이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드릴 말씀이 별로 네, 없는 드릴 내용이에요. 말씀이 근데 없는데 저는 말이 길어져. 네. 이 얘기는 할게요. 그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셨던가요? 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사과해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건 명확하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인데 갑자기 진영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네는 이스라엘 편이냐 이렇게 네. 아주 단순 무식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 네.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이런 거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시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정확한 비판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어디다 사과해라.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이러면 정치적 공격이야. 그렇죠. 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잉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안 좋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또 진영 논리로 붙게 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의원님들이 이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약간 정쟁화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비판하신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를 두고 좀 비판하신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가짜 뉴스는 주니어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자는 JU가 아니라 V긴 한데 이 트위터 자체가 가짜 뉴스의 원상인데 정확하게 왜 체킹도 안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인용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어떤 그 품격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가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있긴 있었던 일이다. 물론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있긴 있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좀 뭐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 좀 그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는 거 알겠지만 이렇게 저는 그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윤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날리면 할 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던가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비판하시고 하는데 마찬가지 얘기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과한 SNS 소통 네. 그리고 잘못된 예의 인용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둑 오목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듯한 반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소리까지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본 분이 있나요? 네. 그러면 180명 정도가 그냥 똑같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왜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월급 받으러 하는 거예요? 그 월급을 막 20년씩 받아?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공단에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월급을 좀. 진짜 잘 졌다니까. 뭐 돈이 아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번 SNS가 참 파장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이거 문제가 오래 갈 거예요. 너무 오래 가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걸 그 격앙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당히 안 좋아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다행히 근데 그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브롬이라는 물질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게 98%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라도 걸리겠죠. 네, 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네탄야후를 우리나라가 뭐 지지할 이유도 없고 비판받았으면 비판받았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타냐후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 또 조국 대표가 네. 네타냐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네. 체포해야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체포 대상이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여기 왜 올라타요? 그래 아니 한마디라도 뭐 아니 이거야말로 맥락이 있어야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조국 그분은 내가 정말 아니 이따가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조국 대표님 그냥 지금 해요. 아유 정말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안철수 의원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FTA 경제동맹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렸다.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기존에 어떠한 썸씽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국가적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도 이해라도 하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세를 지금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옛날에 중국 대약전 운동 때 참새처럼 맞습니다. 그 참새를 얘기하는 다 거죠.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해충이 드러나서. 예. 아이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참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 아유. 치치파이브님이 10,000원 우리 슈퍼챗 쏴주시면서 야당이 최소한 30% 중후반 지지율만 유지해도 정부 여당이 저렇게 오만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국힘도 개혁신당도 이번 지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야당의 쓴소리가 쓴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셨고 성남총각님 우리 또 개혁신당 지지하시고 뭐 되게 많이 뵙는 분이죠. 예. 대통령님 이란과 이스라엘한테도 쎄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려 10번째 쏴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 영어로? 중국어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유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가을까지는 고유가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나 되게 유가에 민감하잖아요. 우리 산업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도 조금 민간에서도 이 그 유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 좀 덜 써달라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또 일상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운송업 하시거나 이런 유통산업에서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서 되게 걱정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